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들이 별책부록이라는 이름으로 변산시대의 별책부록이죠. 그 별책부록이라고 붙여서 변산에서 그 탄생된 변산과 인연이 있는 기원이 있는 소태산 대종사의 법문을 지금 훑어보고 있는데, 오늘은 이 시간에는 변이품 20장, 대종경 변이품 20장, 또 그 교담품 22장, 이 두 장을 한번 같이 이번 시간에 살펴볼까 합니다. 이 변이품 20장도 정말로 이 법문의 그 깊이와 이 폭이 넓어요. 그래서 이 변이품 20장을 어떻게 이해하냐가 너무 중요해요. 이 변이품 20장. 이런 법문을 우리 대종사님께서 우리 대종사님 이런 분이야 하고 제가 자랑하고 싶은 법문이에요. 이런 법문을 보면 막 대놓고 막 제가 어디 가서 막 자랑질을 하고 다니고 싶은 법문이 변이품 20장 법문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 법문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47쪽이죠. 자,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20. 춘풍이 육아의 주머를 벗어나 출가하여 대종사를 배웠고 사례기를 제가 대종사를 배우니 마음이 호라와 삼천 제자를 거느렸던 공자님을 배운 것 같사오나 원래 불교는 유교 선생들이 수긍하지 아니하는 점이 있사와 늘 마음에 걸리나이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 점이 무엇이던가 춘풍이 사이기를 불교는 허무전멸을 주장하므로 무부무문이 된다고 하였나이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부처님의 본유가 영겁다생에 많은 부모와 자녀를 위하사 제도의 문을 열어 놓으셨건만은 후래 제자로서 호흡 그 뜻에 어그러진 바가 없지도 않았으나 앞으로는 모든 법을 쉽게 적응하게 하여 불교를 믿음으로써 가정의 일이 잘되게 하고 불교를 믿음으로써 사회 국가의 일이 잘되도록 하려 하노니 무문이 될까 염려하지 말 것이며 또는 주역의 무급과 태극이 곧 허무정멸의 징경이요 공자의 이 곧 사육이 없는 허무정멸의 자리요 자사의 미발 지중이 허무정멸이 아니면 적연부동한 중이 될 수 없고 대학의 명명덕이 허무정멸이 아니면 명덕을 밝힐 수 없는 바라. 그러므로 각종 각파가 말은 다르고 이름은 다르나 그 진리의 본원인즉 같나니라. 그러나 허무정멸에만 그쳐버리면 큰 도인이 될 수 없나니 허무정멸로 도일체를 삼고 일행예지로 도의 용을 삼아서 인간 만사에 풀었을 줄 알아야 원만한 대도이라. 자, 이 법문인데 이 법문의 배경을 조금 설명을 좀 드리면요, 여기에 등장인물이 이춘풍입니다. 이춘풍, 이 법명이죠. 이춘풍의 풀면 어떻게 돼요? 봄바람. 요즘과 관련 있네요. 봄바람 불죠. 그러니까 이 봄바람의 그 모티브가 이 법명에 있는 겁니다. 풍자 돌림 많죠? 대종사님께서 한때 풍자, 바람 풍자 붙여서 막 져주셨어요. 청풍, 장풍, 동풍, 뭐 순풍도 있고 그래요. 뭐 쭉 풍자 돌림. 아마 그러한 바람을 이렇게 불리기를 바랬을 거예요. 춘풍도 봄 기운을, 봄 기운 참 그렇잖아요. 봄 기운이면 다 살아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 춘풍은 아마 이 어떤 대종사님과의 이 만남에서 이 법명이 탄생될 거라고 저희들이 추정을 해요. 약간 설명을 해보면 이 춘풍은 결국은 이 춘풍의 고모댁이 누구냐면 이운의 정산종사 어머니,
그러니까 지금 이춘풍 그 댁이 어디냐면 한 구성교당이에요. 구성교당. 이 구성교당 앞 동네 일대가 아마 정산종사의 외가일 거예요. 그래서 외가를 좀 찾다가 정확히 못 찾았어요. 지금도 좀 근거가 있으면 좀 찾아보고 싶은데. 그러니까 갑자기 생각을 해보세요. 갑자기 고모댁이 이 유학자 집안에서 이분들이 사이들이 좋았어요. 자주 내왕도 하고 원래 집안에서도 또 친하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꼭 촌수에 관계없이 굉장히 친하셨나 봐. 잘 왕래도 하고. 근데 고모 댁이 갑자기 전라도로 가버렸어. 소문을 듣고 그 말했잖아요. 그냥 갑자기 막 이사 그 재산 팔아서 간 거예요. 황당하죠. 입장을 바꾸는 거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렇게 아마 물어서 황고향 시키려고 고향으로 다시 매셔가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큰맘 먹고 온 거예요. 그냥 대충 온 게 아니요. 내가 반드시 데리고 가리라. 그래서 이제 고모부가 송벽조, 또 내가 잘못했다. 이게 또 꼭 이래. 송벽조. 송벽조이 만나니까 이제 그랬겠죠. 갑시다. 이제 이거 뭐 하는 짓, 지금 뭐 하세요? 지금 그랬을 거 아니에요. 너무 당연한 얘기죠. 그러니까 외도에 빠진 거죠. 외도. 그러니까 이 송벽조 정상유사님 부친께서 대종사님 한번 보고 가자. 그래서 처음에 가는 것은 그 영산에서 지금 그런 거예요. 갖고 이제 벼서까지 가는 거야. 그래서 소태산 대종사를 보고 마음을 바꿔먹은 겁니다. 참 이런 걸 생각하면 이게 한 인간이 이 대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대화가 나중에 대화냐, 대종사와 이춘풍이 만났을 때의 첫 대화냐, 나중에 대화냐는 것은 이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설이 있으나 저는 일단은 진위를 떠나서 이것은 초기의 대화로 봐요. 초기. 처음 와서 딱 대화냐, 어쩐가 그런 건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떠한 가치관의 대전환이 오는 그때의 대화예요. 이게. 그러니까 유학이라는 틀에서 이제 그 틀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때의 대화인데, 자 봅시다. 여기서 출가라는 용어가 나와요. 출가 나오죠? 네. 이때 출가를 우리가 현재 제도적 출가로 생각하면 안 돼요. 이런 언어를.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국한에서 벗어났다 이런 뜻으로 이 말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출가라니까 또 저희 같이 또 출가해서 몇 년간 4년간 또 예비 교무 또 했다가 또 2년간 또 대학원 또 받고 이렇게 출가했다 생각하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이게. 그러니까 뭔가의 입문을 해서 무언가의 국한, 이게 가라는 것은 그 국한이잖아요. 국한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출가 규모. 유교 규모에서 벗어났다 이런 의미로 이것은 해석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앞에 유교 규모를 벗어났다는 거 이코르 출가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될 거예요. 이게. 그럼 굉장히 그 복례정사 시절의 대화로 저는 이걸 봐요. 요게 그 무대가 이 법문의 무대를 저는 복례정사로 봐요. 그리고 또 거기서 우리가 또 역할극을 하고 이걸 한번 해봐도 돼요. 내가 대종사, 이춘풍, 또 이렇게. 네.
그다음에 당신은 송벽조. 그 이제 안내해서 누구누구다 이렇게 안내도 하고. 그래서 이 본문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결국은 이 춘풍선진이 원래 숙명 이지영이잖아요. 이 지영에서 이 춘풍으로 전환되죠. 전환될 때의 그 태도인데 대종사님을 볼 때 정말로 진짜 공자님을 뵌 것 같다는 겁니다. 그 대종사님 특징이에요. 자기가 그때 살았던 그 조건에 진짜 그분을 본 것 같다 이렇게 돼요. 그분을 이렇게 극복하고 새로운 사람을 봤다 이게 아니에요. 공자님을 오래 모셨던 분들은 진짜 공자님을 뵌 것 같다는 겁니다. 이게 대종사님의 아주 큰 특징이에요. 이런 것도 이 본문에서 우리가 읽어내야 되는 거죠. 만일 예수님을 오래 믿었던 분들은 꼭 예수님을 뵌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 이게 그러면서라도 마음에 미진함이 뭐가 있었던 겁니다. 그게 뭐냐면 기존의 유학자들이 유학의 선성 앞선 그 성자들이 마음에 걸린 걸 이제 질문을 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불교는 허무정멸이라 허무정멸 이제 이 말이 나와요. 허무정멸이라 무군이 된다고 하였나이다. 이게 이제 애비도 없고 임금도 없냐 이 말이에요. 이걸 문자로 쓴 게 무부무거지 일반 우리가 쓰면은 너는 애비도 없고 너는 임금도 없냐 임금도 안 모시냐 이런 말이에요. 유학은요 친친의 도를 강조합니다. 갑자기 내가 관계없는 사람한테 사랑을 베푸는 게 아니에요. 내 부모, 내 자식부터 사랑을 베풀어야 이게 정도라고 봐요. 이걸 보고 친이라고 해요. 이게 친하고 친하다 이거예요. 가까운 사이부터 친한 거예요. 근데 불교를 보면은 갑자기 막 사생을 얘기하고 막 그래.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인정을 안 해요. 유교하고 불교의 차이는 거기 방법론에서부터 딱 충돌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무군이랑 이것은 군 임금이 말하는데 이건 지금 의미로 말을 하면은요 그 국가 체제를 인정을 안 하는 것까지 갈 수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어떤 그 권력 체계, 어떤 한 사람한테 권력을 이렇게 주는 거 있잖아요. 우리도 보면 대통령한테 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나키즘적 사유도 이 안에 있어요. 불교가 불교도 호국 불교는 또 안 그러죠. 그러나 생명주의 쪽으로 가면은 호국 불교는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생명을 죽이거든요. 굉장히 그 불교 내에서도 고민이 많아요. 호국 불교를 우리가 정통적 그걸로 볼 수 있냐 이거예요. 호국 불교의 상징은 서산대사입니다. 거기에 상대적으로 진묵대사가 있어요. 진묵대사. 근데 대종사님은 진묵의 뒤를 늘 가보셔요. 대종사님도 이렇게 생명주의 여기에 일단은 기반을 하신다고 봐야죠. 그럴 때 대종사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여기서 이제 대종사님의 특징이 나와요. 부처님의 본의가 부처님 처음에 할 때 다 부모, 자녀, 가정, 사회, 국가, 세계 다 잘되게 하려고 한 것이지 그렇게 못되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다. 근데 이제 뒤에 모든 제도를 운영하다 보면 어그러지는 점이 있다. 근데 앞으로는 대종사님 여기 나와요. 여기 표현을 보면 앞으로 모든 법을 시대에 적응하여 나와요. 여기 딱 나와요. 시대화 얘기가 나옵니다. 시대화. 여기서도 시대화 얘기가 나와요. 어떤 법도 시대에 맞지 않으면 안 맞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그러니까 불교를 믿음으로써 이 불교를 제도적 불교로만 이해하면 안 돼요. 이 불교는 여기서 나오는 불교는 여기서 말하는 불교는
그 깨달음을 추구하는 가르침들이에요. 다. 너무 제도적 불교, 이쪽으로만 이것을 몰아서 얘기하면 안 돼요. 어찌 보면 이렇게 범불교적 태도예요. 네. 그래서 그런 게 대사님 말대로 이 불교를 믿음으로써 가정의 일도 잘 되고 사회 국가의 일도 잘 되고 어디서 많이 들어본 소리 같지 않아요, 이게? 이게 정전에 보면 개인, 가정, 사회, 국가, 세계 나오죠. 이게 정전의 사유가 열대 이렇게 응용되는 겁니다. 이렇게. 대사님 일관돼요. 일관되게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대종사님의 법은 이 불법의 가르침이 가정 개인한테도 빛나야 되고 가정한테도 가정, 사회, 국가, 세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개인, 가정, 사회, 국가, 세계 이것이 바로 성불재중이에요. 대종사님은 성불재중을 구체적으로 말하죠.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당신이 해보셔서 그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무분이 될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렇게 보면 대종사님은 그 가족제도를 거부하지 않는 분입니다. 가족의 형태는 바뀌어도 여기서 무부라는 것은 호주 얘기예요. 호주는 가정의 어떤 중심 역할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건 시대에 따라서 많이 바뀔 수 있죠. 앞으로는 가족제도에도 굉장히 바뀔 거예요. 형태도 바뀔 것이고 방법론상 많은 그 변화가 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래도 가족을 내가 책임지는 사람은 있어야 된다. 왜냐면 어릴 때는 누군가가 그걸 보살펴 줘야 돼요. 그 가족 관계가 어떻게 됐든. 혈연으로 안 만나도 가족은 또 가족이 될 수 있어요.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거기에 그 가족을 책임지는 그 부모는 있다. 이 말씀을 해주시고 또 국가 같은 경우도 변화는 많이 있지만 그런 제도도 그대로 서태산 대종사님은 존중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정부주의적 태도는 대종사님은 아니신 것 같아요. 이제 무정부주의를 또 거기 좋은 점이 많아요. 무정부주의, 아나키즘 그런 것도 또 아나키즘은 절대로 또 배제했다 이런 건 아니에요. 권력이 사람을 지배하는 것도 대종사님은 원하지 않아요. 이게 뭐가 생기면 늘 권력은 사람들을 지배하게 돼 있어요. 돼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마저도 불교 그러니까 깨달음의 이 가르침을 믿으면 그런 것도 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대종사님 그랬잖아요. 계속 나오잖아요. 개인, 가정, 사회, 국가, 세계에 다 도움이 되게 한다. 도움이 되게 해야죠. 우리는. 일원상의 진리를 믿으면 개인, 가정, 사회, 국가, 세계가 다 도움이 돼야 되고요. 사원사효를 우리가 실행을 하면 개인, 가정, 사회, 국가, 세계가 다 도움이 돼야 되고 삼학활조를 해도 개인, 가정, 사회, 국가, 세계가 다 잘 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불법 활용에서도 불법 활용을 하면 개인, 가정, 사회, 국가, 세계가 다 잘 돼야 되고 영육상전을 하면 개인, 가정, 사회, 국가, 세계가 잘 돼야 되는데 자 여기 뒤에부터 이제 이 얘기가 나오는데 대종사님께서 결국은 이제 지금부터 허무정멸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허무정멸. 그러니까 이 말을 잘 오해했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허무정멸이. 허무정멸이라는 게 그 점을 하니까 아무것도 없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그냥 가볍게 생각할 수 있죠. 허무정멸 이코르 일원상 자리입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뭔가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지금 듣고 있는 그 자리가 허무한 자리예요. 허무한 자리인 게 허망하다는 게 아니고 그 자리에 허무한 말을 다른 말로 하면은 적적한 자리고 그게 공적한 자리예요. 정멸. 정말 허무, 혐오나 정멸이나 같은 말이니까. 그 자리가 지금 듣고 있는,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그 자리가 허무, 정멸하다고 자각하는 겁니다. 그 자리. 이걸 왜 다른 말로 다 많이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이 허무정멸이라는 타이틀이 나왔으니까 그러면서는 이 허무정멸이
대선생님께서 이제 다른 사상들하고 이게 연결시켜서 쭉 말을 해요. 특히 이제 유학, 유교적 언어로 그 자리가 막 허무정멸 그 자리가 무국 아니냐, 무국. 다함이 없는데 다함이 없는 자리예요. 그리고 태극, 그게 다 하는 자리예요. 다 하는 자리. 크게. 그러니까 무국과 태극이 곧 허무정멸의 진경이다. 그러니까 무국 자리를 알면 그게 바로 허무. 거기에는 무엇도 걸림이 없고 어떠한 그 한계가 있는 자리가 아니다. 이런 말을 이제 하면서 대전생님께서 이렇게 증명하죠. 그리고 공자의 인이 바로 사욕이 없는 허무정멸의 자리다. 그래서 사욕이 없다는 말이 나와요. 어디서 이거 많이 들어본 소리 같지 않아요? 사욕이 없다. 이 지공무사한 자리예요. 지공무사한 자리입니다. 지금 이렇게 듣고 있는 이 자리가 지공무사한 자리라고 우리가 인지가 돼야 돼요. 아까 들었던 그 자리도 그 자리가 지금 이렇게 듣고 있는 지금도 듣나. 아까 듣다가 지금 듣고 있어요. 그 마음 자체는요, 지공무사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듣고 있는 겁니다. 아까도 그렇게 듣고 지금도 그렇게 듣고. 마음이라는 그 자체가 만약에 지공무사하지 않으면요, 아까 그렇게 듣다가 지금 그렇게 들을 수 없어요. 이 말하면 꼭 또 이제 말장난한다고 할 거예요. 그거 할 수 없어요. 그것은 봐야 돼요. 아까 분별을 이렇게 막 하다가 굉장히 고민을 했어. 고민하는 그 자리가 사가 있다면 그렇게 고민할 수가 없어요. 마음이. 고민하는 그대로 그게 사가 없는 자리라고 인지가 돼야 됩니다. 그 자리를 공자님은 인이다. 대중사람이 그렇게 풀죠, 이걸. 요즘 이제 여러 가지 한학적 개념이랄까 들어가다 보면 인이 이렇게 마비가 없는 자리, 그러니까 깨어 있는 자리, 살아 있는 자리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살아 있기 위해서도 이 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전부 다 우리 대명사님께서 이런 쌍자리로 이게 설명이 다 가능하죠. 이발지중 한마음이 나기 전에 그 자리. 우리가 여기서 한마음이 나면은 이게 이 표현을 이렇게 알아들어요. 이 마음에서 이렇게 뭐가 한마음이 나갔다. 이 말을 그렇게 이해를 한다고요. 그게 아니라 저번 때 우리가 만법기일 할 때 계곡물이 흐른 자리가 바다예요. 거기까지 가서 바다가 아니고 표현은 그렇게 했지만 그게 그러니까 한마음이 나왔다고 하는데 그 나온 자리가 여기서 내가 이렇게 나왔다고 느낀 자리가 그대로 본래 있었던 자리예요. 이것도 그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말이 한마음이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한마음이 나오기 전이란 건 공간적으로 이것 전이 아니에요. 이거 착각하면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공간적 차이로 계속 이해하는 순간 이제 계속 사실은 그 마음이 있는 순간 계속 붙들리는 거예요. 계속. 스스로 이제 그러니까 이게 한 마음 이전이 따로 있고 한 마음 나온 자리가 따로 있다 이렇게 하는 순간 계속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발지중 한 마음이 나와도 나오기 전도 그렇지만 나와도 그 자리고요. 그 다음에 나올 자리도 그거예요. 듣기 전에도 그렇고 들을 때도 그렇고 나중에 들을 것도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미발지중이에요. 미발중. 이것을 중이다 해요. 중. 가운데라는 게 여기 가운데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 중은요
나오기 전도 중이고 나와도 중이고 그 다음에 나올 자리도 중이에요. 여기서 시간 개념에서 잡히는 순간 계속 이제 이렇게 되면 계속 끌려다니는 겁니다. 그 자리를 놓치는 거예요. 이 중을 놓치는 거예요. 대학에서 명명덕, 그 명덕, 본래 밝은 덕이 밝아 원래 덕이. 이런 것도 사실은 대명사님이 참 지공무사 이런 설명을 참 잘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학자들은요 마치 대명사님의 이걸 보면 불교를 유교로 풀었다 이런 말을 써요. 지공무사 이런 말을 지공무사하다. 원만구족은 그 불교적 용어하고 쉽게 설명을 해요. 근데 지공무사하다 보면은 이게 뭔가 조금 아구가 안 맞아요. 이게 아구가 좀 안 맞은 그 표현 느낌인데 이런 표현은 유교적 표현하고 훨씬 잘 맞아. 그러니까 불교를 유교로 풀었다 이런 말까지도 해요. 그러나 이런 건 뭐 따질 것이 없이라 그냥 확인하면 돼요. 확인하면 돼요. 지금 이렇게 시계 소리가 들으면 시계 소리가 들리고 내 눈앞에 뭐가 펼쳐지고 하는 그대로 끌려가지 말고 그렇게 드러난 자리를 보면 그게 지공무사해요. 아까 이렇게 하는 마음 그 마음도 오롯한데 지금도 이 마음에도 오롯한 거예요. 그 자리를 지공무사라고 한 거고 이것을 명덕이라 해도 되고요. 이게 사가 없는 인이라고 해도 되고요. 대종사님 이게 사실은 살짝 대종사님적 설명이에요. 이게 이런 쌍으로 다 설명하는 겁니다. 그렇게 쭉 말해놓고 그 뒤를 봅시다. 그 다음부터 봅시다. 그러므로 봅시다. 그러므로 각 파가 말이 다르고 이름은 다르나 그 진리의 본원인즉 같나니라. 어디서 들어본 말 같지 않아요? 이거? 어디서 들어봤어요? 교법의 총설. 교법의 총설이에요. 그럼 이게 언제 때 법문? 제가 이게 추정하건대 이것이 그 복례정사 때 법문으로 보지 않습니까? 그럼 교법 총설이 언제 나왔어요? 복례정사 때부터 나왔다고 해도 되는 겁니다. 이게. 제가 전에 그 교사 그 앞부분 대종사님의 대각 이후에 교법의 연원 이런 거 나올 때 이게 한동안 계속 교법의 총설입니다. 제가 말한 적이 있어요. 이것도 교법의 총설입니다. 그대로 그냥 뭐 정확하잖아요. 이걸 대종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세계의 모든 종교도 그 근본 원리는 본래 하나다.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 뒤에 이제 대종사님의 특징은 이제 갈수록 깊어진 거예요. 여기도 이제 대종사님 특징이 나왔죠. 근데 그러나 여기서부터 또 대종사님 특징이 나와요. 이건 정말 대종사님 특징이에요. 이게 이런 것이 바로 뭐냐? 허무정멸에만 그쳐버리면 큰 도인이 될 수 없나니 허무정멸로 도루 체를 삼고 인의예지로 도용을 삼아서 인간만사에 풀었을 줄 알아야 원만한 대도니라. 원만한 대도에 대한 조건을 딱 다신 거예요. 이게. 이게 대종사님의 스케일이 얼마나 크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 법문, 이게 간단한 법문 하나에도. 그러면 제가 아까도 말한 대로 이 불교를 가지고 유교로 풀었다. 이런 말을 사람들이 들으면 이런 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앞에 허무정멸로 도를 체를 삼고 이럴 때는 불교 같아. 근데 뒤에 인의예지로 도용을 삼아서 이건 유교를 갖다가 말한 것 같아.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불교를 가지고 불교를 유교로 풀어먹었다. 뭐 이런 말도까지가 되는데 이게 대종사님의 스케일입니다. 그러니까 불교도 다 그냥 사용하시고 유학도 다 사용하신 거예요. 여기서 유학을 사용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인의예지 해놓고 유학이 여기서 나가지 않아요. 인의예지 잘하면 유학은 거의 다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생각을 해보세요. 이걸 우리는 이렇게 단어로 생각하면 안 되고 우리가 실제로 우리가 보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이렇게 허무정멸한 이 마음으로 인도해. 그 마음으로. 그 마음으로 옳은 일도 해. 옳다고 한 일도 잘, 그 마음. 청정한 마음으로 분별하지 말고, 야가 더 내가 좀 친해. 그러면 일로 훅 가. 그렇지 않고, 이 청정한 마음으로 상황을 잘 파악해서 기분 안 상하게 그래도 오른쪽으로 옳다고 하는 데를 잘 가. 과정이야 또 어떻게 하든지 하여간 가. 이렇게 보면 이게 맞는 말이에요. 예의도 그 마음으로 청정한 청정한 마음으로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 뭔가 내가 잘 들을 일이 있으면은 잘 들어요. 어디다 까부지 말라고 말 않고. 그렇잖아요. 상황을 잘 봐서. 예의란 게 그런 거 아닙니까? 내가 들어야 될 자리는 잘 듣는 것이 예의지. 뭐 그게 정해진 겁니까? 그러니까 이걸로 보면 그냥 상황을 그런 거 따지지 않고 보면은 딱 맞는 말씀입니다. 이걸 우리 교법의 넓은 의미를 한번 보면 허무정멸로 채를 삼다는 말은 이론상 중심의 설명이에요. 근데 인의예지로 도용을 삼다는 것은 이 이론상의 근원에서 사은사유 삼학팔조로 우리가 전개해 간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대흥사님 스케일이 있어요. 스케일이. 여기는 막 종교적 스케일이 어마어마해요. 이런 말을 이축풍 선생님께서 딱 들으시고 고모 데려가려고 했다가 춘풍이 되어버렸어. 봄바람이 일어나면서 봄바람이. 확 마음에서 봄바람이 일어나서. 그래서 이름 춘풍이야. 봄바람이 일어날 수 있나요? 그래서 이제 이거 딱 듣고요. 고향에 가니까 생각이 소태산 스승님한테 다 가. 몸만 거기 있어. 지금 그 구성교당. 마음은 그냥 저쪽에 가 있어. 그래서 봄바람이 분 겁니다. 이 봄바람은 그 유학이라는 한계, 여기서 말한다면 그 허무정멸에 딱 바탕하니까 이제 그 뭐가 됐든 다 활용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잘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도 과연 허무정멸 이 자리가 분명하냐 이거예요. 분명하냐. 경계를 따라 뭐 계속 일어나요. 경계를 따라. 그러니까 그때마다 우리는 계속 허무정멸한 심지를 탁탁 세우는 거예요. 그때마다 계속. 그것밖에 방법이 없잖아요. 우리가. 자빠지면 또 하는 수밖에 없지. 그걸 자빠졌다고 이제 끝났어.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자빠지면 하는 수밖에 없어요. 다시 일어나서. 다시 손 탈탈 털고 또 일어나서 하는 수밖에 없어요. 마지막에 일어난 놈이 이기는 거지 뭐. 솔직히 안 그렇습니까? 많이 넘어지는 놈이 지는 게 아니고 마지막에 이기는 놈이 이기잖아. 우리 어릴 때는 싸움하면은 마지막에 코피 터트리는 놈이 이기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거 비슷하겠죠. 우리도. 그러니까 계속 확인해서 허무정멸 그 자리를 계속 가지고 우리가 나중에 모든 걸 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 가지고 내가 가정생활을 하면 가정생활도 잘하려고 하고 그걸로 내가 맡은 일이 있으면 사회적 어떤 역할이 있으면 그것도 잘하려고 하죠. 허무정멸 하는데 누구 편들어요? 허무정멸 그 마음으로 편파적이에요? 허무정멸 그 마음으로 편착심이 반해요? 허무정멸 그 마음으로 불공정해요? 허무정멸 그 마음으로 막 억지를 부려요? 허무정멸 그 마음으로 막 이랬다 저랬다 해요? 허무정멸 마음으로 내가 마음에 드는 것만 해요? 그럴 수 없어요. 허무정멸 이 자리를 알아서 우리가 그 자리로 공정하게 하고 그 자리로 순리에 맞게 하고 그 자리로 타당하게 하고 그 자리로 우리가 또 최선을 다해서 하는 데까지 해보는 거 아닙니까? 대림사님이 이제 이 말로
이 허무정몽이 하나로 종교를 한번은 종교사를 한번 싹 훑어요. 지금 있으면은 대종사님이 이것 갖고 막 이슬람도 얘기하고 다 했을 거야. 이슬람뿐만 하겠어. 잘못하면 신천지까지도 하고. 뭐가 옳고 뭐가 그르고 다 했을 거예요. 이게 다 살펴주셨을 거예요. 그리고 종교의 본인은 그렇게 겉가지로 가면 안 되고 그 본질적인 허무정멸 자리로 공부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을 거라고 봅니다. 자, 뭐 이제 이 정도 합시다. 이건 그리고 다음 장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교단품 22장 한번 펴보겠습니다. 몇 쪽인가요? 360쪽. 자, 이 본문도 정말 중요하네. 이거 뭐 안 중요한 본문이 없네요. 360쪽 교단품 22장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22 대종사 영산에서 공내 정사에 돌아오사 여러 제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오는 길에 어느 장 구경을 하게 되었는데 아침에 옹기 장수는 옹기의 한 집을 지고 장에 오며 또 어떤 사람은 지게만 지고 오더니 그들이 돌아갈 때에 옹기 장수는 다 팔고 지게만 지고 가며 지게만 지고 온 사람은 옹기를 사서 지고 가는데 두 사람이 다 만족한 기색이 엿보이더라. 나는 그것을 보고 생각하기를 당초에 옹기 장수가 지게만 지고 온 사람을 위하여 온 것이 아니었고 지게만 지고 온 사람이 옹기 장수를 위하여 온 것이 아니어서 각기 다 자기의 구하는 바만 구하였건만은 결국에는 두 사람이 다 한 가지 기쁨을 얻었으니 이것이 서로 의지하고 바탕이 되는 이치로라 하였노라. 또 어떤 사람은 가게의 주인이 거만하다 하여 화를 내고 그대로 가니 사람들이 말하기를 저 사람은 물품을 사러 장에 온 것이 아니라 대우받으러 장에 온 것이라고 비웃으며 또 한 사람은 가게의 주인이야 어떠하든지 자기가 살 물품만 실수 없이 사는지라 좌우 사람들이 모두 그를 옳게 여기며 실속 있는 사람이라고 칭찬하더라. 나는 이 일을 보고 들을 때 문득 그들의 교단 생활하는 일과 비교되어서 혼자 웃기도 하고 탄식도 하였노니 그들은 이 이야기에서 깊은 각성을 얻어보라. 자, 이 본문도 저희들이 많이 읽어봐야 될 본문입니다. 저는 많이라고 할 때는 이 본문을 공부하고 싶으면 벽에다 붙여놓고 한 달을 왔다 갔다 쳐다보고 봐도 이 본문의 맛이 끝나지가 않아요. 그 정도로 그 대종사님의 본문의 깊이는요, 평범하면서도 안에 들어가면 그 어떤 그 교학적 심오함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런 게 무서운 겁니다. 이렇게 막 어려운 그 개념적 언어들을 막 배열해가지고 그런 것도 우리가 또 필요해요. 필요한데 이 대종사님의 말씀은 이렇게 이렇게 보통 말씀인 것 같은데 그 내용에 들어가 보면은 정전을 이해하지 않고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대종경을 한 번은 정전으로 다시 정전의 언어로 이해가 돼야 되고 또 정전의 언어로 다시 이제 또 대종경을 또 읽어보는 것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 현재 교단품 22장은 철저하게 동포은의 그 도인 자리타의 도 이걸 이해하지 않고는요 이게 이해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이 말이. 왜냐하면 대종사님의 그 깨달음의 견해가 그냥 딱 동포은이 딱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동포은을 착착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그 얘기를 이게 막 우리한테 막 던져 주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이제 우리가 이해가 안 되면 그 말이 막 꼬이는 거예요. 우리한테. 잘 안 들어오니까. 이게 뭐지? 하고 막 계속.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의 원문을 한번 읽어봅시다. 그때 제가 한번 드린 거 있죠? 네. 그 내용에
시장의 완상하심 그 내용이 있어요. 한번 그거 펴보세요. 제가 읽으면서나 이렇게 말씀해 볼게요. 자, 다 펴셨죠? 봅시다. 뒷부분이에요. 자, 어느 때 선생님께서 이렇게 되면 이게 굉장히 초기 표현이라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엄청나게 이게 이 선생님께서 이렇게 나오면 제가 대부분 복례정사 시절에 말씀이 아닌가라는 일단은 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제가. 영산으로부터 복례정사로 오시는 노중이 뭐예요? 이게 그 길. 이것은 그러니까 걸어가셨 도보행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옆에 이 글을 쓰신 분이 누구냐면 주산종사님이에요. 주산종사님인데 그러니까 불을 붙여놨어요. 로는 그러니까 길, 걸어가신 도보길이다. 이렇게 보임. 이렇게 써놨어요. 어떠한 저작가, 그러니까 시장, 어떠한 저작가, 저는 여기를 쉼원으로 추정을 해요. 저 가보셨죠? 네. 길롱리에서 걸어서 그 정도 가서 아마 묵어야 됐을 거라고 봐요. 그 여관에서 하루 동안을 유치숙에 머물렀다는 거예요. 유치숙 하시고 이 길에 저도 하시니 때에 송적벽, 김남천, 이춘풍 등이 복례정사죠. 있다가 기쁘게 환희하는 마음을 이기지 못하여 오랫동안 듣지 못하였던, 그러니까 오랫동안이라는 이 말도 보면 상당 기간을 영산에 계셨어요. 이때. 못하던 법서를 듣고자 하니 선생님께서 좌정하신 뒤에 일반 대중을 향하여 아래와 같이 말씀하시다. 여기서 이춘풍이 지금 미리 복례정사에 와 있어요. 이걸 봐도 종곡에서 머물지 않으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대종사님께서. 왜냐하면 하루 걸어서 영산에서 걸어서는 바로 다이렉트로 종곡에 가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 앞에 어디선가 머물렀어야 한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추정을 하는 거예요. 이게 심원 정도가 되지 않을 건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제가 심원은 연화봉 수양하셨던 그곳입니다. 그리고 대종사님께서 어느 때는 그곳에서 배 타고 바로 곰소나 줄포 쪽으로 가셨을 거예요. 근데 이때는 보면 걸어가신 것 같아요. 느낌이. 제가 이번에 가보니까 물이 빠져버리면 갈 수가 없더만. 내가 바다 물이 많은 걸 기대를 크고 거기까지 갔는데 가니까 갯벌이야. 물이 싹 빠졌어. 내가 이게 이런 걸 다 알고 다녀야 되는구나. 내가 이제 얼마나 기대를 갖고 갔는데 막 물이 차량차량 흘릴 것을 기대고 갔는데 가니까 없어. 다 뻘이야. 물이 다 빠졌어요. 대전사님도 어느 때 되면 물이 빠져버리면 못 가시고 천상 걸어가실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요. 여기 봅시다. 그러면 내가 근본에 오다가 중로 어떠한 저작가의 여사, 이게 머무는 곳이죠. 이렇게 투숙하였는데 그날이 마치 장날이어서 여러 가지 기이한 것을 봤다 이거요. 많이 느꼈노라 하시며 말씀하시기를 계속하신다. 나는 여사, 이게 머무는 곳이죠. 여사에 있다가 울침한 정신을 소창기 위하여 저자에 나가서 산보로 돌아다니며 풍물, 풍광을 거기 구경하셨다 이거죠. 구경하는 가운데 어떠한 옹기장수는 옹기를 한 짐 지고 무거움에 견디지 못하는 더운 땀을 흘려가면서 시장에 향하여 들어오고, 또 어떤 사람은 빈지게만 지고 오더니 그네들이 돌아갈 때 본즉 그 옹기장수는 옹기찜을 벗어버리고 쌀과 고기와 기타 모든 각색의 물품을 사가지고 가고, 빈지게를 지고 오던 사람은 도리어 옹기찜을 지고 가는데 그 두 사람 얼굴에는 다 희색이 있어 보였다. 이렇게 나와요. 자, 이런 본문이 지금
교단품 22장으로 정리된 겁니다. 이게 상당히 내용적으로 정리가 된 거죠. 여기는 상당히 그 과정들이 자세히 지금 돼 있어요. 그 뒤에도 굉장히 자세한 얘기 많이 나오는데 이건 이제 생략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네. 읽어보시고 이 내용 대종경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 옹기장수 두 사람들이 다 누구를 위해서 온 건 아닌데 누구를 온 게 아니에요. 누구를 목적하고 온 게 아니에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결과적으로 보면 둘의 목적을 위해서 온 것 같이 돼 있어요. 이것을 여기 보면 어떻게 설명이 돼 있냐면 각기 다 자기 구하는 바만 구하였건만은 이렇게 나와요. 다 자기 구하는 것을 구하러 했다는 거죠. 결국은 두 사람이 다 한 가지 기쁨을 얻었으니 이러한 것, 다 자기가 구하는 것만 구하였지만 다 한 가지 기쁨을 얻었다. 이게 바로 은입니다. 은사상이에요. 이게 이런 것이. 대세상에 다 그냥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뭐 현실적으로 막 좋고 뭐 그것만 은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서로 의지하고 바탕이 되는 이치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런데요, 이게요, 이런 말은요 대종사님이 하신 겁니다. 이게 우리가 그냥 그러니까 이게 은사상은 깨달음의 그 지혜의 어떤 세계예요. 지혜. 그래서 지혜가 없으면 도저히 은이 안 돼요. 이게 은하고 지혜는 같은 말이에요. 이게 지혜, 지혜는 그래서 우리가 이 은은 바로 일원상의 드러남이에요. 우리가 아까 허무정멸한 앞에 허무정멸 했죠. 네. 정멸로 드러나는 세계예요. 이게 대종사님 당연히 이렇게 딱 보시죠. 그리고 그게 실상이에요. 그게 그래서 동포운의 자리타도를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기대와 자기의 어떤 그 희망으로 보이는 세계가 아니에요. 그게. 앞에를 보면 허무정멸의 그 자리에서 드러나는 지혜로 드러나는 세계예요. 대종사님 시장을 보고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대종사님이 보신 세계예요. 이게. 그리고 대종사님이 보시는 그 세계가 세상의 실상이에요. 우리가 보는 세상은 세상의 실상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대종사님이 동포운에 구체적으로 써놔요. 이 본문은 거의 동포운을 이해할 때 반드시 또 읽고 또 읽어야 될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뒤에 봅시다. 또 뒤에 또 그러니까 여기에 바로 동포 피은의 강령에 보면 이 내용을 이 앞에 우리가 서로 의지가 되고 바탕이 된 이치로다의 얘기가 좀 더 체계적으로 잘 정리되어 있어요. 읽어보시면 우리가 될 거예요. 읽어볼까요? 이왕님? 네. 읽어봅시다. 동포 피은의 강령. 33. 동포 피은의 강령 앞에 부분만 좀 읽읍시다. 자, 우리가 동포에게서 입은 은혜를 가장 쉽게 알고자 할진대 먼저 마땅히 사람도 없고 금수도 없고 초목도 없는 곳에서 나 혼자 살 수 있을 것인가 하고 생각해 볼 것이니 그런다면 누구나 살지 못할 것은 다 인정할 것이다. 만일 동포의 도움이 없이 동포의 의지가 없이 동포의 공부 없이는 살 수 없다면 그같이 큰 은혜가 어디 있으리요. 여기서도 이 의미가 살짝 살아나요. 여기도 보면 뒤에는 또 명확합니다.
대범. 이 세상은 사는 공상의 네 가지 생활 강령이 있고 사람들은 그 강령 직업하에서 활동하여 각자의 소득으로 천만 물질을 서로 교환할 때 오직 자리에 따라서 서로 도움이 되고 필연이 되었나이다. 이 신뢰를 이걸로 설명하신 거예요. 이 신뢰. 근데 여기서 아닌데 그것도 이해가 돼요. 그 사람 마음으로 아닌 거예요. 이 말은 대종사님이 밝혀주신 거예요. 아닌데 하면 대종사님 마음이 돼야 돼요. 일단 제가 그렇게 그냥 잘라서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 말하면 또 길어지니까. 이걸 이해하고 싶으면 대종사님 마음하고 가까워지면 돼요. 따지지 마세요. 저한테. 대종사님 마음이 아직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게. 그러니까 사안을 이해하려면은요, 잘 이해가 안 되면 아직 내가 대종사님 마음 아닌 거예요. 간단히 해결돼요, 그건. 지혜로, 아까 전에 말하면 허무정멸, 공정영지, 이런 마음으로 드러나는 세계가, 세상이 바로 은이에요. 그래서 이런 쌍의 발현이 은이에요. 단순히 내가 지금 보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뒤에도 봅시다. 또 어떤 사람이 가게 주인이 거만하다 하여 화를 내고 그대로 가니 사람이 말하기를 저 사람은 물품을 사려 장에 온 것이 아니라 대우받으려 장에 온 것이라 비웃었으며, 이건 뭐냐면 이게 바로 동법 배은이에요. 은혜를 잘 몰라요. 이런 관계를 잘 몰라요. 그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대부분 이렇게 하지. 우리가 이 눈으로 앞에를 보면 안 보여요. 이 시각으로 앞에 다 서로 바탕이 되고 의지가 됐다는 건 안 보여요. 뒤에 봅시다. 또 한 사람은 가게 주인이야 어떠하든지 자기가 살 물품만 실수 없이 사는지라 좌우 사람들이 모두 그를 옳게 여기며 실속 있는 사람이라 칭찬하더라. 이게 바로 통포보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동포보은의 핵심은 항상 공정한 자리에서 자리이탈을 할 것이요. 말했잖아요. 허무정멸한 자리에서 보면 그 자리가 공정한 자리예요. 그러니까 자리이탈 하려고 해요. 단순히 내 이익을 포기하지 않지만 상대를 내 뜻대로 다 하려고 하지 않아요. 자, 이 본문은 이렇게 보고 어쨌든 대종사님께서 이 본문을 하실 때 루트 저희가 한번 제가 그 차로 보면은 오다가 보면 심원에서 이제 줄포만을 팽 돌아가요. 심원에서 가다가 보면은 아마 그 좌치나루가 있어요. 거기를 나루를 타고 넘어오셨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후포리를 이렇게 경유해서 우포리, 후포, 우포, 줄포 이 해안 라인을 따라서 상당히 멀어요. 노고가 많으셨어요. 이런 걸 다니실 때도 대종사님은 감각감상이 계셨다는 겁니다. 이 감각감상은 정말 허무정멸 앞 시간에 말하지만 우리로 말하면 공정영지 이 텅 비고 고요한 바로 이런 쌍의 자리로 보시는 감각감상입니다. 우리도 그런 감각감상을 많이 있어야 돼요. 감각감상이라고 해서 자기 욕망의 어떤 그 변호, 그 어떤 자기의 바라는 것에 대한 합리화, 이런 감각감상을 그럴싸하게 쓴다고 그게 옳은 게 아닙니다. 정말 그때도 내가 이렇게 욕심이 일어나는 그 자리를 그 당처를 보고 그 당처를 거기서 멈추든지 녹이든지 그걸 털어버리든지 그러면서나 또 이거 봐서 이렇게 은을 대종사님이 말한 그건 지혜가 드러나야만 생기는 은이에요. 근데 욕망해서는
절대로 안 드러나요. 그건 그냥 우리가 하는 소리예요. 자기들끼리 그냥. 안 되면 내가 대종사님의 깨달으면은 아직 그 근처를 못 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노력해야 돼요. 그렇지. 그게 왜 맞아요? 하면 안 돼요. 은은 상당히 깊은, 어찌 보면 이론상은 이해가 더 쉬울 수 있어요. 근데 사은 이거 그렇지가 않아요. 이론상에 대한 탄탄한 힘이 있어야 그때서야 조금씩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 현장, 대종사님께서 이론상의 구현으로서의 동포운에 대한 실상을 이 장을 통해서 대종사님께서 우리에게 감각감상으로 선물을 주신 겁니다. 우리는 감사히 이 본문을 받들고 벽에다가 붙여놓고 한 달 동안 왔다 갔다 하면서나 한번 쓱 보고 또 가고 한 번 또 쓱 보고 가고 이걸 한 달 정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본문에 너무 고마워하는 그런 경험도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해봅니다. 많이 읽어보시기 바라고, 원래 본문도 제가 드렸으니까 초본 본문도 또 맛이 또 좀 상세함이 있어요. 그 본문도 주고, 이 정리된 본문은 정말 핵심이 되게끔 딱 잘 정리되어 있어요. 둘 다 좋아요. 너무 좋아. 둘 다. 그래서 다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 이상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